그럼 11번 예를 돌아갑시다. 11번. 거리와 운동에 관련된 속도, 거리, 위치에 관련된 얘기죠. 근데 역시 미분 문제인지 적분 문제인지 그리고 운동에 집중된 건지 그래프 얘기인지 구별 잘하라고 했죠. 자, 가볼게요. 자, 우선 PQ는 T는 0일 때 원점과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뭐라고 쓴 거죠? T가 0일 때 이건 1에서 출발합니다. 1. 그러니까 조심. 하나는 원점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1에서 출발해요. 자, 이때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 자, V1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20T의 제곱 플러스 24T 이렇게 되겠고, V2는 A예요. 라고 설명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점 P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게 중요해요. 점 P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볼까요? 이 녀석이 P야. 근데 음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속도는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는 얘기죠? 이게 0보다 작을 때 얘기하죠.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등식 얘기니까 4t로 묶어내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그럼 요것만 풀면 되죠. 요것만. 어차피 양수야. 왜냐하면 시각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t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를 얘기를 한다라고 바로 읽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뭘 물어봤지? 이런 시각에서 봐봐. PQ가 P와 Q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자, 뭘까? 이거 적분 문제구나. P와 Q가 서로 만난다. 같은 위치니까 P의 예를 들어 PT라고 하는 거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0 T의 세제곱 12 T의 제곱하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0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Q 뭐 T라고 써주게 되면 얘는 AT 플러스 1이라고 쓰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지게 하는 이제. 그러면 이 녀석은 4차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라고 봐야 되죠? 그냥 그래프의 교점 얘기로 봐야 되는 게 얘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1차 함수니까 그냥 따로따로 교점이 여기서 존재하도록 이제 그냥 좌표 평면 T축과 Y축이 있는데 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얘 뭐가 필요해요? 그래프의 모양이 필요한데 이 녀석의 도함수는 이미 알고 있거든. 그 도함수를 여기서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0, 2, 3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도함수야. P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감소 하죠.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이제 그려져요. 이게 뭐죠? Y는 PT요. 맞아? 요 자리가 지금 2고 요 자리가 지금 뭐예요? 그렇지. 실제로 뭐만 보면 돼? 2와 3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가 무슨 축이야? Y축이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게 0.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X축이라고.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맞지? 근데 이쪽은 필요하지 않고 애초에 내가 볼 것도 아니고 어디만 여기만 볼 거야. 그냥 뭐 해줘야 돼? 얘가 1차 함수죠. 자, t를 연수로 하느냐? 그러니까 얘는 뭐 0,1에서 직선이에요. 자, 이거네요. 기울기. 네, 사이. 기울기의 사이. 그러니까 저 A는 기울기의 사이. 자, 너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좌표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냥 완벽한 그냥 함수 그래프 문제예요. 2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여기 16 3분의 160 플러스 여기 48 맞아요? 62 192 3분의 32 맞아요? 3분의 32 써주면 되겠죠? 그럼 그 녀석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2분의 3분의 30이니까 6분의 32 맞죠? 6분의 30이니까 3분의 16인가요? 아니 다시 여기가 6분의 32 이렇게 되니까 16 3분 맞아? 3분의 16? 아니 잠깐만 왜 이래 쏘리 다시 갑시다. 0,1에서 간 거니까 2분의 3분의 32에서 1을 빼야 되죠. 3분의 29 그죠? 6분의 29 맞죠? 맞습니다. 근데 기울기 왜냐면 여기 0,1이에요. 맞죠? 여기는 3분의 얼마가 돼 이건? 이 자리에 함수값이니까 3을 대입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여기 180
플러스 여기 108 이렇게 되죠? 181, 198 그래서 180을 뺄 거니까 얼마야? 18, 18 그죠? 맞아? 맞지? 3의 4제곱 81 하고 3에다가 9, 2, 180 맞죠? 그지? 여기 108 그리고 189, 189구나 그럼 이게 3,9 여기 3분의 8이겠네 8 기울기 1 빼야 되니까 그럼 얘보다 큰 무슨 수라고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부터? 4부터 시작돼요 5, 6, 5 잠깐만 4 5 안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3 되죠? 4 되죠? 5는 안 되네 지금 이거는 그래서 3하고 4밖에 안 돼서 이게 합부하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아주 심플하게 어떤 좌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죠 자 12번 가보죠 1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역시 그 수직선에서의 운동만 물어보기 때문에 자, 진짜 미분을 할 거냐 적분할 거냐 결정을 하시고 당연히 미적이 이제 통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눈에 익혀졌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떤 운동에 집중된 문제냐 근데 운동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운동을 통해서 t의 범위를 준 것이 좀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고 직접적으로는 그냥 함수의 그래프 얘기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됐죠? 여기까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2번 잠깐 가보도록 합시다 12번 자, 12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등차 수열에서 내가 많이 강조했던 거긴 한데 초반에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차 중항이란다. 등차 중항의 이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산술평균이란다. 진짜 이름은 산술평균이에요. 어떻게 얘기했지? 우리가 만약에 A에 어떤 N항이 있어 A에 M항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이렇게 이게 산술평균 내게 이게 등차 중항이거든요. 이게 중항.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할 때 이게 수열의 항에 포함될 필요는 없어. 그냥 숫자로서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등차 중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등차 수열은 이게 무조건 이게 성립된다고 봐요. 여기가 자연수가 아닐 때에도 사실은 성립돼요. 왜 그럴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같아요. 1차 함수 얘기야. 그러니까 직선형이거든, 직선형. 그러니까 함수값의 산술평균이랑 산술평균의 함수값이랑 같다. 함수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f, x 플러스 f, y 임의의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바로 직선의 성질이거든. 이게 직선이거든. 이게 내부적으로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바로 중앙의 상수.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보통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썼었죠? 2분의 첫항, 끝항, 너. 이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자고 했냐면 이 주어진 수열은 유한항의 합이과네. 유한항의 합. 그죠? 그럼 1항이 됐든 100항이 다시 100항이 됐든 1000항이 됐든 어쨌든 어디 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럼 시작은 1항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3항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시작과 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럼 1항부터 너까지 합을 얘기를 하면 얘는 결국엔 이게 일반화되는 내용이에요. 산술평균이 도대체 몇 개가 모일 거냐. 이게 산술평균. 이 수열의 대표값이고. 그러니까 이게 첫 항부터 시작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가 만약에 두 번째 항이고 이렇게. 산술평균은 1차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항의 번호와 이 항의 번호의 산술평균이 일치하면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이 주어진지 간에 산술평균 n개를 모은 게 SN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였지? 그 결과물이 이렇게 바뀌긴 했죠. 내가 첫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이런 구조로 넘어가면서 이것도 2차 함수의 특성, 대칭성으로 연계가 바로 되고. 근데 오늘은 이 대수적 성분에 좀 집중됐다는 거죠. 여기 문제. 자,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논리적인 포인트가 딱 구멍이 하나 있거든. 거기 함정이 싹 빠지면 어떻게 되겠니? 틀리겠지. 자, 가보자. 12번. 첫 항을 줬네? 얘들아 첫 항을 줬으면 만진 거지 마이너스 52 플러스 자 공차를 그냥 D라고 할게요.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쓸 수 있어요. 첫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D. 그런데 뭐든지 하면서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 건데요. BN이라는 여기 봐라. AN이 있고요. AEN이 있어. 그냥 요것만 읽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는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얘가 공차가 D야. 너는 ED야. ED야는 망하고 있죠. ED야는 망하고 있습니다. 왜? 백다방. 근데 백다방도 요즘에 예측이 떨어지고 있죠. 뭐 때문에? 컴포즈가 또 요즘에 매출 떨어지고 있죠. 메가커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컴포즈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BTS 여기 손흥민이잖아. 손흥민은 안 되지. BTS 안 돼. 자, 이 저가형 커피 때문에 이 이디야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스타벅스. 이거 얘기한 적 있나요? 이게 하지 않았나? 안 했어. 스타벅스 반경 500m 이내에 무조건 내는 거야.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있다. 이건 무조건 상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있는 곳은 무조건 사람의 유입량이 많은 동네야. 많은 자리야.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디야를 내. 기생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겠다. 그러니까 전략이 너무 좋지. 왜냐면 상권 분석을 안 해도 되거든. 그런 다음에 스타벅스가 차별성이 있었던 게 뭐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아웃용이었는데 그걸 누가 이제 파고들었어? 야 너만 그런 전략이 있네. 백다방하고 얘들 이제 이디야가 아마 제일 먼저 망할 거고. 그리고 이런 저가형 커피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또 다 하면서 뭐만 나오겠어? 수익률이 좋은 것만 남겠죠. 컴포즈 메가. 근데 스타벅스는 참 신기하지. 1등은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매출차가 엄청나죠. 매출차가 엄청 나는데 스타벅스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1등을 지키긴 하지만 모르겠어. 저가형 커피가 다 덮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좋은 브랜드의 커피집은 하나 남을 거니까 얘는 살고 얘들이. 이디야가 난 처음에 되게 전략을 잘 짰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세월이 이렇게 돼버린. 아니 내가 걱정할 건 아니죠. 나보다 잘 살 거 같아. 네. 이런 전략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게 우리가 돈 그러면 되게 뭐라고 그럴 거야. 느낌이 안 좋죠. 근데 자본력 이런 좀 괜찮지. 개인도 자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도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좀 깨달아요.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그냥 나의 강의력이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것도 나의 교만이더라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젊을 때는 그냥 나의 강의력으로 커버가 돼요. 왜? 젊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나만의 이소성들이 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다 나의 강의력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해지는 거고요. 나의 상품적인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지. 그때 가졌던 매력들이 없어지는 거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본력을 움직일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능력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케터 그런 좀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내가 너무 여기에 좀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정영용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브랜드를 놓쳤었어. 어떤 중요한 시기에. 아마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뭐 회사원으로 들어가던 아니면 개인 창업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의 움직임을 보고 본인의 브랜드화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AI 시대에 더 중요한 생존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결국엔 돈을 불러오는 거고 자본을 불러오는 거거든. 그래서 대학도 중요한데요. 나는 이렇게 대학이 중요한 시간이 다시 오면 나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여전히 있다고 봐요. 이게 온라인 시대고 AI 시대라서 이게 대학의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볼 수밖에 없거든. 이게 무조건 학벌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학벌이 있어야지 우선 1차가 이렇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여전히 나는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 금방 얘기했던 거. 본인의 브랜드와 지금은 뭐 대학이 브랜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20대 때에 좀 강하죠. 잘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대학이 브랜드라기보다 내가 브랜드가 되는 사람이 살아남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전히가 아니죠. 이제서야 깨닫긴 했는데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해보죠.
아 선생님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늦게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정혁영 자체가 브랜드라는 것을 이제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혁영 그러면 그냥 먹혀 이제는 안 돼. 아, 이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뭐 하던 애니? 이디야 여기. 여기 이디야. 위에 몇 디야? 3D야 3D. 아, 또 드림 나왔네. 3D. 넘어가자. 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자, 그렇게 됐고 이 자리 뭔데?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때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좀 고민합시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다 아는 애라고 지금. 이것도 그냥 공식 그냥 써도 되잖아요. 2분의 n 플러스 4에다가 첫항 곱하기 2배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4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차 곱하고 이거 하면 될 거냐? 근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0이 되게 하는 그런 n을 p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그냥 n인 거야 n. 그런데 그게 0이 되게 하는 이 n 값이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5. 자 이게 중요해. 5야가 아니라 5밖에 없어. 5랑 5분이야는 완전 다르지. 그 조건 두 개로 보는 것도 타당하는 거. 야 5인데 너밖에 없어 그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치 뭔가 방정식의 근인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내가 등차수이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5 여기에 얼마? 10 여기다 뭐라고 쓸 건데?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AK가 0이야 라는 방정식을 풀 때 얘를요 첫항 공차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이건 중항 9개 근데 1항부터 9항까지 항은 명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몇 항? 5항 1과 9의 산술평이니까 그래서 9개 A5 곱하기 넣어줘. 그럼 네가 0이라고 돼.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첫 번째 A5 더하기 A12 0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A5가 0이거나 그럼 둘 다 성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야지. 그럼 봐봐 A5와 A12 0이라는 걸 어떻게 써도 좋냐면 자 선생님 손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벌써 중항이 보이는 게 좀 많이 맞다고 봐. 그 얘기는 2분의 얘도 0인 거잖아.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내가 15를 곱해도 0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썼을까요? 15, 그게 더하면 얼마? 15라고. 그러니까 1항부터 14.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도 돼? 얘는 15개. 15개란다. 미안. 15개가 아니라 몇 개니? 이거 보죠. 여기 첫 항 거야? 14라고 써야 돼. 쏘리. 하지 마요. 이거 A1, A14 나눈 거랑 A5, A10을 2로 나눈 건 어때? 얘네 둘이 더하면 15.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10. 그럼 1항부터 14항까지의 산소평을 해줘. 14항. 그럼 이건데 S14가 0이라고. 근데 S14가 0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S14가 0이면 여기가 n이 10일 때도 0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n이 10에서도 b 보세요. 100원. 10은 0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밖에 있다는 말의 모순이죠. 그게 무슨 얘기야? 너만 요. 근데 이 논리가 쉽지만 어렵잖아. 쉽지만 어려운데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면 되는 것 같아요. 합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합과 일반항과의 어떤 교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맞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따라서 뭐? 끝났어. A5가 0이야. 답 끝. A5. A5는 뭐? 첫항 플러스 4D가 0이니까 D가 14.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10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 쓰면 돼요. 10에다가 첫 항에 2배 빼 마이너스 104 곱하기 자 10 그러니까 9 곱하기 14 그죠? 그죠? n-1t 9, 3, 27 117 13 5 곱하기 14 답은 65 됐어요? 3번 이렇게 이런 것도 별도로 쳐야 돼. 약간 사설틱하게 해. 되게 사설틱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테크니컬한 풀이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교과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산술 평균으로 등차수의 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읽어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건 사설틱한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뚫고 간 게 많고
이 논리가 쉽냐?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렵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네가 성립되지 않아를 끌어낼 수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문제가 맞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맞다. 괜찮아? 몇 번이었어요? 12번. 괜찮았어. 하고 드디어 이제 지뢰마식. 잠깐만. 수열을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나 잠깐 볼게요. 아, 점화식이 있는데 점화식을 어떻게 풀고 가야 되나? 점화식을 먼저 하자. 수열한 김에. 왜냐하면 어쨌든 묶어주는 게 좋고 이거 풀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풀어드릴게요. 15번. 봐봐. 12번이 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사전이야 근데 이런 거 만약에 15번을 저렇게 어려우니까 너 6점 줘. 그러면 좋은데 얘는 아니거든. 둘 다 사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12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15번을 한번 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실. 수열 AN이 자연수 K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A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점화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내가 이제 AN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이제 묶어내죠. 자, K는 자연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점화식은 처음부터 좀 어려워. 왜냐면 이게 싹 들어오지 않거든. N이 K의 무슨 수래요? 어려워. 왜냐면 모르는 문자잖아. N도 모르고 K도 모르는 거. 뭐 서울 약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읽힌다고. 그래서 이건 점화식부터 조금 복잡하네. 자, 두 번째. N이 K의 약수가 아니야. 안약수. 약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부호를 바꾸야 돼. 근데 별로 반갑진 않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저 K를 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럼 나머지 조건이 뭔지 읽어야죠. 나머지 조건은 이렇게 돼 있네. 아,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면 3항이 2인데 잘 보세요. 6항이 44니까 아주 멀진 않죠. 근데 내가 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초 조건은 어쨌든 역추로는 아니네요. 다행히. 왜? 이렇게 가지. 근데 또 땡큐가 뭐냐면 좀 멀긴 하지만 11항을 찾으래. 그래서 이 문제는 다행히 역은 안 가. 여기다 대고 역으로 가라고 하면 더 정신 없잖아. 근데 역이 아니라 정방향 추론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좀 괜찮은데 추론을 시작을 하기가 좀 힘들다고. 어떻게 해? 뭐야? 를 딱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준으로 다시 봅시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나눗셈 배우고 4학년 때죠. 약수에서 맞나? 4학년 4학년 맞죠? 잠깐 이게 뭔데 이게? 6은 2 곱하기 3이야. 2 곱하기 3이 6이가 아니라 6은 2 곱하기 3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들이 어떻게 되니? 이건 사실은 중학과정에 들어가면서 이걸 인수라고 부르거든. 인수. 근데 약수가 되기도 하죠. 얘들아, 약수와 인수가 뭐 그게 그건 것 같잖아. 교과서 정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는 약수가 맞고 3도 약수가 맞고 그러니까 1도 약수가 맞고 6도 약수가 맞는데 약수는 나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거고 인수는 곱으로 쪼개놨다라는 개념을 한 거니까 인수는 곱셈에 대한 어떤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수는 나눗셈에 대한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쓰다 보면 그놈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2와 3은 너의 약수야. 그럼 거꾸로 보자. 6은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죠. 약수와 배수는 서로 여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 n이 k의 약수라는 얘기는 그 k가 n의 뭐란 얘기요? 배수란 얘기라고 이게. 그게 더 보기 편하잖아요. k가 n의 배수라고 배수. 같은 얘기인데 이게 느낌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n은 얘의 항해 번호거든. 맞니?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여기서. 내가 3항에서부터 6항까지 가. 그럼 3항에서부터 6항까지 정방향 추론을 통해서 K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겠다. 만족하는 K를 찾아서 정추론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A의 3항이 2니까 내가 A의 4항을 쓸 때 조건이 어떻게 나뉘냐고. 이렇게 보면 헷갈린다고요. 3이 K의 약수 이렇게 하지 말고 K가
3의 배수일 때 넘어갈 수 있고 K가 3의 배수가 어때? 훨씬 더 간결하죠. 약수로 볼 거냐 배수로 볼 거냐에 대한 관점 전환이야. 같은 얘기인데 느낌 확실히 다르다고. 그럼 봐봐. K라는 녀석이 3의 배수라는 가정이라면 위에 거 타고 갈 거니까 앞항에다가 K 프로 K가 뭔지 모르니까 우선 달고 가야죠. 이거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K 프로 써. 온가요?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뭐 원래 녀석의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경우를 불려서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수영도로 가지를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건이 복잡하니까 이게 수영도를 그리는 게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영도를 그냥 이렇게 쪼개서 밑에 써야지. 첫 번째 이쪽으로 따라갈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갈 때 이렇게 가도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펴져나가니까 우선 나눠 칠판에 쓰기가 힘드니 케이스 1 이럴 때 K가 3의 배수가 되는 상황을 봐. 다시 말하면 내가 A의 사항을 K 플러스 5로 보고 그 다음 항을 볼 거야. 그 다음 항인 A 5항을 볼 거야. 차례차례 가져보자. 그럼 A 5항을 볼 거면 이제 N은 4를 얘기하죠. 4항에서 5항으로 가니까. 그럼 그때 K는 4의 배수인가? 4의 배수가 아닌가?로 나뉜다고. 4의 배수이면 여기 얼마? K 플러스 3을 더할 거니까 2K 플러스 얼마? 8이라고 써주고 하는 거고요. 네가 아니면 너의 부호를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잘 썼습니까? 그죠? 그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또 가야지. 왜 한 칸 더 가면 끝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번 응? 1번 이렇게 예. 이번에 A5 다시 말하면 K가 4M인 상황으로 끌고 가는 케이스 여기서 또 같이 치고 가죠. 다시 말하면 A5를 2K 플러스 8로 받을 때 그걸 가지고 A의 6항을 볼 거고 얘도 뭘로 나눠져? 이 전항인 5의 배수냐 아니냐로 이게 또 너가 또 근데 여기도 사실은 여기 문자 다 바꿨어요. M, L 우선 그냥 편의상 저렇게 모양만 보려고 쓴 거니까 원래는 서술할 때 만약에 내가 서술형 중간식이나 논술풀이라고 했다고 이거 다 다른 문자로 써요. M1, M2, M3 어느 세월에 쓰겠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원칙적으로는 다 구분하셔야 돼요. 맞지? 같은 M은 아니다 정도 얘기하면 되지. 어쨌든 근데 나는 배수냐 배수가 아니냐에 좀 집중하면 좋아하니까 이런 상태라면 여기다가 또 더할 거 아니야. 그죠? 3K 플러스 얼마? 11이 잡으세요. 44가 되게 하는 방정식을 찾아봐. 방정식. 야, 나와. 얼마 나와? K가 11이 나오기는 하지. 안 되지. 그럼 이건 모순이죠. 너는 두 번째. 이런 경우에 너 부호 바꿔. 근데 이거는 또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거 음수가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그럼 뭐 말 안 돼. 얘는 그냥 케이스가 날아오고 있어. 안 돼. 안 되는 게 반갑지 뭐 우리는. 답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두 번째요. 이번엔 뭐 하겠다? K가 안사의 배수. 그럼 A의 5를 뭐로 보겠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로 보고 똑같은 행동을 해. 6항으로 갈 거다. 그럼 6항이 분리가 된다. 어떻게? 5의 배수냐? 아니냐? 응? 5의 배수면 여기에 말도 안 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니? K 프로 3. 야, 어떻게 이게 44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패스. 얘는 부호 바뀌어. 5가 44. 그럼 이건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또 K 값이 나오긴 했어요. K가 얼마 나왔니? 39. 자, K는 우선 5의 배수 아니다. 4의 배수도 됐다. 3의 배수다. 얘 되는 거야.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K가 39. 그 이제 어디? K가 39거든? 지금 K가 39인데 A의 6항은 얼마가 나온 거야? 44가 나온 거니까 이걸로 정방향 추론하는 거야. 이것도 언제 여기까지 가? 괜찮아. 끝났어. 왜냐하면 A의 7항으로 가기 위해서 검증만 하면 돼요. K가 6의 배수야? 아니거든? 그럼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뒤에 밑에 보니까. 부호만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44.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반가워. 넌 7의 배수도 안 돼요. 8의 배수도 안 돼요. 잘 봐봐. 9의 배수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10의 배수도 아니야. 11의 배수도 아니고 12의 배수도 아니고 13. 근데 의미가 없죠. 나 11항까지만 가면 되고. 알아? 8항, 9항, 10항, 11항까지 그냥 부호가 바뀌면서 가니까 몇 번 바뀌었는지만 보면 돼요. 맞아? 맞냐? 이거 마이너스 44.
맞죠? 이렇게 나왔거든. 오, 이제 반 풀었네. 이제 반 풀었어, 이제. 그 조건은 음수가 아니에요라고 주던 너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뭘 줬었어야 돼. 이거 언제 다 해?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근데 어쨌든 물어봤으니까 끝까지 대답을 합시다. 케이스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밖에 안 했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K가 사의 배수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A의 사항을 얼마로 주고 이제 마이너스 2로 주고 또 시작을 해보자고. 그러면 A5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시면 돼요. A5니까 K가 4의 배수야. 4의 배수면 저기다가 K 플러스 3을 더할 거야. 알았어. 내가 너 4의 배수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너 부호만 받고 알았다고. 그럼 여기서 또 두 갈래 치고 들어가면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건 아닌 거야. 그냥 이게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막 이렇게 이게 어떤 거 뭐 이렇게 막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게 나뉘거나 사실 그런 구조까지는 아니거든요. 단지 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네. 1번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K가 자 다시 3의 배수가 아닌데 4의 배수인 경우가 있다면 3의 배수는 아닌데 4의 배수인 경우가 있다면 그때 A의 5항을 내가 K 플러스 1로 보고 그 다음에 A의 6항을 찾아서 방정식으로 가주세요. 첫 번째 경우는 역시 K가 5의 배수인 경우에 보면 여기다가 K 플러스 3을 더할 거니까 이렇게 쓰여지면서 이게 44가 되는 방정식이 더 나온다. 이게 나온다. 얼마 나오니 K가? 20이 나왔는데 5의 배수네? 4의 배수네? 3의 배수 아니지. 다 되고 찾았어. 그리고 이 밑에 거 대낮에 봅시다. 밑에 거 K가 5의 배수가 아니야. 5의 배수가 아니면 너 부호.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음수 나오니까 아 오케이. 얘는 잘났어. 여기서 뭘 답을 냅시다. 그럼 K가 20인데 A 몇 항이? 6항이 40. 이거는 고정된 거니까 여기부터 이제 10이랑 가야죠. 그랬더니 어떤 애들 선생님 답이 이것도 마이너스 44가 나와요. 왜 그러는데 앞에 거랑 똑같지 않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 조심해. 부호가 바뀌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에 K는 20이고 저기에 K는 39니까 차이가 있어. 근데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잘 봐요. 그렇죠. K는 6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고요. 8의 배수도 아니야. 9의 배수까지도 아니야. 근데 문제 뭐예요? K는 10의 배수야. 그 얘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A의 10항까지는 다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론은 맞다. 대신 이쪽으로 넘어갈 땐 달라. 위에 것도 보여야 돼. 위에 게 뭔데? 앞항에다가 K 플러스 3을 더한 거라는 거야. 근데 K가 20이니까 23을 더한 거라고. 언더스탠드? 이거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어? 요거 하나 더 남았어. 두 번째. 합시다. K가 4의 배수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A5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2로 보겠다는 얘기죠. 요거 해야 돼. 요거를 마무리해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A의 6항을 갈 건데 A의 6항 밑에 거는 아예 말이 안 되죠. 부호 바꾼 건 내가 생각도 하기 40도가 아예 아니니까. 그럼 얘는 K가 5의 배수일 때는 K 플러스 얼마? 그거 5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44. 다시 할게. 맞죠? 자, K, A5를 잠시만 2로 보겠다는 거 맞지? 그죠? 그러니까 2에다가 그럼 이거 더해. 그럼 39가 나오기는 해. 나오기는 한다. 말도 안 되죠. 안 돼. 다음 두 개. 예. 더하자고 그랬나요? 더하면 23인데 그냥 23. 7판 한 바닥을 다 채워. 길죠.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시험 시간이라면 이것부터 먼저 풀겠다는 생각은 못 할 거는 맞는데 시험 시간이 아니라 훈련 시간이니까 우리는 쭉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들이 결국 수험장에서 내가 혹시 못 풀더라도 풀어야 되긴 하는데 수험장에서 혹시 풀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도 이 연습한 게 어떤 이런 어떤 그 추론 문제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적응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라서 좀 쉬운 문제도 훨씬 더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겁을 먹고 겁 안 먹고 이 정도까지. 이 문제의 킬포는 첫 번째 이겁니다. 약수와 배수와의 교환이고 확실히 더 직관적이고 편한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는 해볼만해 라는 느낌이 어디서 들어야 돼? 역추론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걸 첫 항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풀릴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역추론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정강형 추론으로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죠. 하고 잠깐 끊었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하신 얘기를